어떤 한 경매 사건에서 4명이나 미납한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광양 아파트였는데요. 토지 면적은 4평, 건물 면적은 25평에 감정가 2억 9천만원, 최저가는 몇 번이나 유찰되어서 6,600만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대충만 봐도 신축 아파트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그 문제는 이번 4번의 미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년도 7월 13일에 누군가가 90%로 받았는데 매각 불허가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57%로 누군가 입찰을 했다가 미납으로 이어졌으며, 그 뒤에도 54%, 35%로 매각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다 잔금 미납으로 총 4번의 미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이렇게 입찰을 받은 사람들의 낙찰 전략은 무엇이었을지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현황 같은 경우는 자료가 좀 오래되어서 감정가가 영원으로 나와 있지만 그 외에 뭐 특별한 부동산 현황에서 내용은 보여지지 않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 말소기준 권리는 18년도 6월 5일에 근저당권이었는데요. 임차인이 박모 씨가 있었는데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17년도 6월 29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지금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순위 또한 근저당권자보다 빠르다는 것인데요. 지금 임차인 같은 경우 배당 요구도 19년도 11월까지 했어야 되는데 19년도 8월 20일까지 적법하게 잘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근저당권자보다 배당을 먼저 받게 됩니다. 이 2억 2천만 원이 전부 변제되게 되면은 대항력이 있다고 해도 이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모두 대항력도 갖추었고 우선 변제권도 빠르고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박모 씨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권의 대항력을 소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도 봐보겠습니다. 소유권, 근저당권, 근저당권이 이전되고 압류, 임의경매, 결시결정, 가압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소멸하는 권리임을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서 그 이하에 있는 권리들이 모두 소멸하고 소유권도 경매가 끝남과 동시에 소유권을 빼앗기는 과정이니까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등기부등본과 임차인 권리분석에서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런 김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이 압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임차인의 배당을 어느 정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4명이나 미납할 만큼 큰 하자가 있었을까?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내용도 보이지 않고 건축물의 명칭과 호실 이상 없으며 대지의 위치와 지번, 도로명 주소도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였으며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이고 면적 또한 84제곱미터 확인하였습니다. 소유자 현황도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 것도 확인하였고요. 그러면 건물의 외관에 큰 하자가 있었나? 그런 내용도 지금 보기 쉽지 않은데요. 깔끔한 신축 아파트로 보여지죠. 그리고 현황 조사서에서도 아까 보셨던 임차인이 지금 잘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도 아까 보셨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문제는 이 매각물권 명세서에 있었는데요. 이 비고란을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박영모 씨가 19년도 8월 20일자로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그 뒤에 10월 21일자로 배당 요구만을 취소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최초에는 배당 요구를 했지만은 그 뒤에 배당 요구를 취소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적혀져 있는데요. 이 매각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꼼꼼히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최초에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고 대항력이 사라질 줄 알았으나 이 배당 요구를 취소하는 서류를 이후에 제출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증금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사실을 처음에는 배당 요구를 했다가 그 뒤에 배당 요구를 안 한다. 이렇게 말을 번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경매 정보지상에는 이런 내용이 제깍제깍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배당 요구일이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또 매각 물권명세서도 경매 정보지상에서는 아마 지금 이 비고란에 내용이 안 적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명의 사람들이 모두 죽은 것이고요. 문건 접수 내역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현재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당시 경매가 진행될 때에는 지금 이하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보이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치 자체도 굉장히 좋은 중심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물건으로 보여졌고요. 분명히 아까 4명의 입찰한 사람들은 계획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배당 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으면서 전부 소멸하는 등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 배당 요구를 한다고 했지만 말을 번복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류를 꼼꼼히 확인을 했더라면은 보증금을 잃지 않았을 수 있지만 피 같은 보증금을 4명은 모두 죽게 되면서 보증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대할 때는 이런 평화로운 아파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 번 꼼꼼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매 요약을 좀 봐보겠습니다. 경매 입찰 전에 서류 분석을 대충 하면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습니다. 준비를 꼼꼼히 해야 되고요. 이것을 대비하고 있었는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한 댓글이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